안녕하세요. 수학 원제대 친구들 피타고라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물결선을 이용한 꺾은선 그래프를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물결선이 들어가는 이유가 과연 뭘까? 그죠? 왜 물결선을 사용해서 나타내야 했을까? 자, 물결선을 사용한 꺾은선 그래프, 온도 변화는 어떻게 나타낼까요? 했을 때요. 자, 봄, 여름, 가을, 겨울마다 봄에 온도가 있었고요. 여름에 온도가 올라가겠죠? 가을, 겨울로 되면서 다시 내려올 테고요. 봄 되면 다시 온도가 올라가겠죠. 이렇게 온도 변화를 할 때 꺾은선 그래프를 쓰는데요. 온도 변화를 나타낼 때에 밑에 온도가 아무리 내려간다고 해도, 그죠? 뭐 영하 막 50도, 100도 이렇게 안 내려가죠. 그죠? 또 너무 아무리 더워도 우리가 40도 되면 큰일 났다고 그러죠. 그죠? 네, 온도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는데 이럴 땐 물결선을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하게, 그러니까 아주 작은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나타내고자 할 때 필요 없는 부분을 물결선으로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캐네미키기에서 정확한 내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네미키역으로 가보실까요? 캐네미키역에 도착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 꺾은선 그래프를 그릴 때 필요 없는 부분을 물결선으로 줄여서 그리면 변화하는 모형을 뚜렷하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자, 두 회사 자동차 판매량이 나왔는데요. 기본적으로 1000대 이상은 다 판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는 1000대 밑으로 나와 있는 쪽은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때는 물결선으로 해서 없애고 차라리 1000부터 한 1400대 정도까지를 좀 더 자세하게, 그래서 변화하는 내용을, 모양을 뚜렷하게 나타낼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물결선을 이용한 꺾은선 그래프의 특징이 되더라. 자, 그리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처음에 어디다 물결선을 낼 거냐. 무조건 밑에다가 물결 표시를 하는 게 아니죠. 물결선으로 나타낼 부분을 정하고 물결선을 그립니다. 그 다음에 할 거, 세로 묶음 한 칸의 크기를 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죠? 물론 가로에 기본적으로 쓰는 것은 여기서는 생략을 했습니다. 기본이에요. 가로 묶음과 세로 묶음이 만나는 자리에 점을 찍습니다. 점과 점 사이를 차례로 선분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꺾은선 그래프의 제목을 써주면 된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물결선을 나타내기 전에, 그죠? 어느 부분은 물결선으로 나타낼 것인지 미리 정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기로 가보겠습니다. 정리하기에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것, 변하는 모습을 쉽게 알아보기 위한 그래프는 꺾은선 그래프입니다. 자, 그런데 필요 없는 부분을 바로 이 물결선으로 줄여서 그리면 뭘 할 수 있다고요? 변하는 모양을 더 보기 좋게 그릴 수 있습니다. 꺾은선 그래프를 그릴 때는 물결선이 꺾은선을 자르게 그리면 안 됩니다. 그랬어요. 네, 정확하게 표시해 주셔야 한다. 네, 그래프를 잘라버리게 된다면 그건 물결선의 의미가 없는 거죠. 그쵸? 그래서 꺾은선 그래프 그리는 그 부분에서 우리가 꺾은선을 침범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처음에 물결선을 잘 정해줘야 된다라는 내용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풀이역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문제풀이역에 도착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 도전. 어느 도시의 기온을 조사하여 나타낸 꺾은선 그래프예요. 자, 기온이 10도에서 15도가 되는데 걸린 시간은 약 몇 시간일까요? 그랬는데요. 온도가 10도, 자, 여기에요. 그 다음에 15도는 여기입니다. 자, 그러면 10도일 때가 몇 시예요? 11시가 10도였군요. 그 다음에 15도가 된 것은 오후 1시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11시에서 1시까지면 12시, 1시 몇 시간? 2시간. 그래서 여기는 2시간입니다. 이렇게 썼는데 틀렸대요. 뭐가 틀렸어요? 그렇죠. 문제에서 우리 친구들 참 많이 빼먹어요. 약 몇 시간일까요? 그럴 땐 답에도 반드시 약 2시간입니다. 라고 꼭 약자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전거 회사의 자전거 판매량을 연도별로 조사하여 나타낸 꺾은선 그래프예요. 자, 자전거 한 대 팔았을 때 이익금이 2,000원이라면 판매량이 가장 많은 때와 가장 적은 때보다 이익금이 얼마나 더 많을까요? 그랬습니다. 자전거 판매량이 가장 많다는 것은 그래프가 가장 높게 점이 찍혀 있다는 거니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72,800, 그죠? 7,280, 네. 7,250, 60, 70, 80. 그러면 7,280대고요. 가장 적을 때는요. 2003년도인데요. 7,150, 160, 170, 7,170. 네. 7,170. 50, 60, 70. 네. 그러면 이 차이는 얼마만큼이에요, 지금? 110? 네, 110대인가요?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한 대 팔았을 때 2,000원이죠. 그러면 자, 110이면요. 곱하기 2,000? 자, 이렇게 계산들을 참 많이 하시던데요. 이렇게 하지 말고 선생님은 좀 더 정확한 방법을 원해요. 어떻게? 그쵸? 11 곱하기 2 하면 얼마예요? 22. 그렇죠? 자, 여기에 동그라미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붙여주면 됩니다. 아, 그래서 110대 차이가 났을 때 얼마예요? 22만 원. 네, 그러면 얼마나 많을까요? 자, 22만 동그라미가 4개 들어오면 된다. 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렵죠? 생각보다 물결선에서 선생님도 아까 읽을 때 7만, 7천? 막 헷갈렸어요. 그쵸? 네, 우리 친구들이 볼 때에도 정확하게 읽어주기 위해서 물결선을 이용했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거니까요. 옆에 세로에 무엇을 썼을 때 단위 정확히 써주시는 거. 네, 끝에 단위요. 맨 끝에 여기 있는 대, 그죠? 여기도 연 이런 것들 정확하게 표시해 주셔야지만 우리가 꺾은선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릴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